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화 아뜰리에인 성남. 한동안 비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한 뼘 더 다가온 듯합니다. 땅속을 누비던 지렁이들은 답답했는지 하나둘 밖으로 나와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고, 그들이 아스팔트를 뚫지 못할 것을 아는 저는 다시 흙으로 그들을 던져줍니다. 옆에서 남편은 지렁이들이 알아서 할 텐데 괜한 일을 한다고 핀잔을 주고, 아이는 엄마 그래도 구해주라며 응원을 합니다. 지렁이들의 세계를 모르는 제가 그들의 세계를 혼란하게 할 뿐인지도 모르겠다 싶어 아스팔트에서 몸부림치는 지렁이를 오늘은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지렁이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맞닿는 어느 지점에 공존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겠죠? 공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문화 아뜰리에인 성남 6월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6월에도 이렇게 뵙네요. 네, 매달 뵙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매달 보는데도 반가운 이 기분. 네. 오늘은 성남 작가 조명전 2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성남 작가 조명정 주인공은 네. 김남표 작가님이십니다. 김남표님. 네, 네. 네네. 제가 이제 표 영신이다 보니까 저 이름에 표자 들어가면 왠지 아, 흔치 않죠. 반가운 느낌이. 네, 표자 흔치 네. 않아요. 네. 네, 일단 작가님 이름부터 너무 친숙하게 느껴졌고 네, 일단 현수막 보셨어요 혹시? 맞습니다. 포스터 그림? 네, 맞습니다. 바다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이 문화성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와 이건 꼭 봐야겠다는 어떤 이끌림까지 강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끌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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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입니다. 네. 저 오늘 그 입차하면서 차단기에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요 작은 배너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제가 문화인 같기도 하고 한 발짝 그의 그림의 세계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은데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시면 받으실 좋은 것 거죠?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작품을 보시면 더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네. 성남 큐브미술관 반달 갤러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반달 모양의 반달 갤러리. 네. 조명은 약간 어두운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김남표 작가님은 대표적인 회화 작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입장하자마자 이제 도슨트 분이 붙어서 설명을 막 해주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산과 바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1층이 바다 그림이 쫙 이제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선 1층 이제 바다 부분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네. 캔버스 3개에 이제 하나의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3개가 이제 살짝 떨어져 있지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게 최대 가로가 6m라고 하셨나? 다 합치면. 네. 아, 그 정도로 6m군요. 네, 네. 네. 근데 반달 갤러리가 사실 조금 크지는 않아서 그쵸. 그 그림을 네. 보려면 정말 그 뒤에 데스크라고 안내 데스크 딱 붙어서 봐야 돼요. 저 네네. 사실 이거 취재하신다고 해서 저도 네네. 살짝 갔다 왔거든요. 보셨어요, 이 그림? 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보고 싶은데 그 거리가 좀 짧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양해를 구하고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 한눈에 보려고 들어갔는데 확실히 뒤에서 멀리서 보니까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양해를 구하시고 네, 네. 뒤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 가까이 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려봅니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 용기 있는 일을 네. 네, 해내셨어요. 해냈습니다. 네, 네,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어떤 바다일지 상상해 보라고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네. 네, 잘 몰랐는데 그 바위 모양이 현무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배경이 제주도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애월 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애월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비교적 최근 작품을 전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 당시에는 이제 50대 때 작가님이 50대 때. 네. 잘 안 풀릴 때 그림이 잘 안 풀릴 때 한동안 네. 작품이 막 그려지지 않을 때 네. 속상해라. 그때 애월 바다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다시 그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세요. 뭔가 슬럼프에 그리셨다고 하는데 슬럼프에 저 정도 작품이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뭔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네.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될 만큼 너무 훌륭한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결과물들이 일단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한동안 그려지지 않을 때가 과연 네. 며칠인 건가, 몇 달인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실제로는 몇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전시된 작품은 그냥 그런 과정보다는 과정도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품이 너무 멋있으니까 자꾸 작품만 보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결과만 네. 보게 되고 네, 네, 네. 과정은 또 저희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작가님의 그림의 특징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유화 그림이고 또 이제 물감에 어떤 가루를 섞어서 그릴 때가 있는데 그림 중에 이제 밤 풍경이 있었거든요. 네, 저 그- 봤죠. 그렇죠. 네. 그 밤 풍경에 어떤 가루를 섞어서 이제 그리셨을지 혹시 들으셨어요? 그럼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흑연 가루를 섞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흑연 가루는 연필심에 사용되는 그 가루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쭤봤어요. 이 흑연 가루는 날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정을 물감처럼 하셨나요? 했더니 어떤 재료와 섞어서 붓으로 칠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흑연 가루가 광물이어서 제가 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네요. 아니에요. 좋아요. 광물이어서 네, 네. 빛에 반사되는 것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색이 좀 달라진다?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다. 그 까만 흑연이. 네네. 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흑연이 광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냥, 들으면서 알았죠. 네. 그렇구나. 저보다 더 좋은. 아닙니다. 네. 좋아요. 너무 요거 좋아요. 하나 들었네요.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밤 풍경 중에서 이제 밤 하늘을 아예 흑연으로만 칠한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신기하죠. 유화와 흑연의 만남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이 물감의 질감과 비슷하게 흑연이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작가님의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붓으로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지만 또 작가님은 나이프로도 많이 그리시고 또 손으로도 막 그리신대요. 그 바다 그림 그 현무암 같은 경우는 손으로도 그릴 때가 있으신대요. 약간 질감을 나타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내분이 사용하시는 면봉을 갖다 쓴 적도 있다고 하세요. 이거는 저와 비슷하네요. 저희 아이가 쓰다 남은 면봉 아까워서 아, 화장 지울 때 사용하고 하는데 네. 네, 좀 다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스케치가 없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에는. 네. 그럼 바로 그리시는 건가요? 네.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 풍경을 보면서 바로 채색을 한다고 하세요. 저 여기서 또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직관적이고 딱 보면 그냥 아주 섬세한 묘사 같지만 실제로 초현실주의를 표현하시는 작가님이라고. 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현실감이 맞아요. 보여지지만 네. 가까이에서 보면 초현실적인 그런 붓터치라든지 색감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좀 첨언 해봤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이게 네네.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네네. 더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직각성의 화가의 그런 의미여서 이제 제목도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아, 네. 2007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언제쯤 마무리됐을까요? 근데 이제 올해 그린 그림이셨나? 그 가장 최근 작도 걸려 있었거든요. 네네. 네, 가장 끝에. 그래서 계속 하시지 않을까요? 이 아. 작업은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는. 네. 그렇군요.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한 작업들이 지금 2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작품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층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림은 시간대가 저녁 노을 무렵인데요. 그 시간이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 네. 몰랐는데요. 이건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알려주세요. 네. 작가님 어릴 때 어머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학교 음. 끝나고 이제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대요. 아, 네.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나는 시간. 네. 엄마가 그린 거죠. 오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좀 네. 짠하네요. 네. 마음이.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저도 이제 좀 처음에는 짠하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은 그냥 신나는 시간으로 이제 엄마가 온다! 네, 받아들이신 거죠. 노을이 지면 엄마가 오는 그 시간이야. 그렇죠. 아, 네. 너무 동심이네요.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이 한창 작가로서 이제 활동하실 좀 그 시기에는 입시 미술을 또 가르치셨대요. 이야. 근데 그동안에 입시 미술 하니까 그 단어만으로도 주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을지 부담감.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기간을 스스로 이제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지칭한다고 하세요. 아, 조금 이 부분은 슬프네요. 네, 이 부분이 네. 더 슬프죠,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노을 무렵이 그 시간대에 이제 그 그림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작가님의 추억이 담긴 시간대가 이 노을 질 무렵이고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15년이기도 네. 한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군요. 네. 네. 이제 2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고싱. 네. 2층에는 산내 이제 작품들이 걸려 있고요. 네. 2023년에 산악인 박영석 대장 수색 계획에 이제 기록 작가로 참가하게 됩니다. 아, 네. 기록 작가요. 네, 네. 저도 이제 기록 작가가 있다는 거는 이제 또 처음 알게 되었고, 이 고 박영석 등반가는 이제 2005년에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자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에 이제 등반을 성공해서 소위 말하는 산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히말라야 등반 네, 때 네.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수색 계획을 하고 이제 2023년에 3차 수색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수색을 하실 때 이 기록 작가분은 옆에서 그런 상황들을 그림으로 기록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장소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장소였습니다. 아, 쉽지 네.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원래 산을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기록 네. 작가로 참여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고산증도 포함해서. 아, 고산증 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던데.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원래 즉각적인 네. 작품을 그리셔야 되지만 스케치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 그런 상황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네. 저희 남편이 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다녀왔어요. 네. 와. 혼자 저는 안 가고. 저 지금 두 분 저는- 같이 가신 줄 알고. 아니에요. 저는 갈 생각이 아예 없고. 제 감탄과 탄식에서 느껴지셨네요. 어, 아니, 당신이 약간 혼자서 네네.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찍어온 사진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작가님의 그 작품들이 저는 낯설지가 않았어요. 절대 그러시군요. 가보지 못할 곳이지만 이제 저한테는 친근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본 적이 있는. 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최근에 그
기안84가 네. 태계 일주 맞아요. 맞나요? 네. 네팔 다녀온 그 저는 방송을 봤거든요. 보진 못했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 히말라야 자체는 산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볼 수 있는 스팟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도 구름이 거쳐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드물대요. 그런데 네, 거기를 가고 뭐 거기에 다가가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자연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그런 것 이야기를 같아요. 들었거든요. 네. 이 히말라야에 등반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행사도 전문 여행사가 있어요. 트레킹 여행사가.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기록들이 그곳에 남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남편도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게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게 베이스 캠프까지 다 보고 네. 내려올 때 뭐 한 조가 먼저 출발을 하는데 뭐 30분 뒤에 이제 다른 조가 내려오는 그 차례인데 그 뒷조가 산사태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못 오는 경우. 네. 이 너무 충격이잖아요. 30분 차이로. 네. 오. 그런 정말 사고가 많다는 거죠. 네. 너무 충격인데요. 네. 이제 뭔가 다 마치고 하산하려고 할 때 맞아요. 좀 방심되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네. 이제 가면 되겠다 다 봤으니까 했는데 그런 일이 참 쉽지 않네요. 이거는 네. 진짜 뭐 그냥 뭐 잘못 디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의 어떤 산사태라는 게 정말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고 박영석 대장의 모습도 돌에 새겨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탁 본뜬 그림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그 그렇군요. 그림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2층에는 못 올라가 봤거든요. 네. 마치고 가서 마저 보겠습니다. 네. 네. 더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쉐르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태계일주에서. 봤습니다. 네. 이마에 짐을 이렇게 맞아요. 지고 네. 슬리퍼 신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네. 뭐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지만 등반가들의 짐을 일정 부분 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된 그림 중에는 쉐르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그 그림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래요. 진짜요? 작가님이. 네. 그냥 크레파스로 그린 건가요? 뭐 녹여서 그린 게 아니요, 그냥 크레파스로 그리신 거예요. 어머. 네,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크레파스니까 이제 생각에 우리 애가 어릴 때 그리던 초등학생이 그린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네. 근데 그 크레파스로 그린 거예요라는 설명을 듣고 가서 올라가서 봤는데도 그걸 까먹었어요. 맞다, 이거 크레파스였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먼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에요라고 듣고 올라가셔서 아이들 그렸을 때 그런 그림을 생각하셨는데 올라가서 봤는데 뭐가 크레파스라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도 가서 꼭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림은 산봉우리가 3개인데요. 가운데는 히말라야가 맞대요. 네. 양 옆은 이제 알프스 산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어쩐지 저는 딱 보자마자 저거 마테오른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테오른이 그 파라마운트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초콜릿에도 있고. 맞아요. 네, 그곳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알프스라고 해서 다르구나라는 생각,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그리셨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작가님이 상상에 의해서 이제 그린 그림, 초현실. 네. 그게 담겨져 있었던 거죠. 동양에 이것이 있다면 유럽, 서양에는 이곳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하셔서 그리셨을까요? 그냥 추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네네. 2층에는 수채화 그림도 있었어요. 수채화요. 네. 수채화 그림 옆에 이제 문구, 이제 작가님들의 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문구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채화는 물의 현상이 만들어내는 형상을 받아들이고 종이의 물성을 존중해야 한다. 선명함을 거부하고 스며드는 탁한 깊이를 배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탁한 깊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화는 왜 좀 망쳐도 뭐 조금 덧대어서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칼을 긁어서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수채화는 좀 한 번 붓을 잘못되면 큰일 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저 그 말씀하시니까 네네. 1층에 네. 제가 오늘 다녀왔잖아요. 네네. 1층에서 바다 그림에 이런 네. 문구가 또 있었어요. 어. 저도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내가 바다를 그리는 이유는 아마도 바람일지 모른다. 바람은 바다를 움직이게 하고 바다의 피부를 드러내게 한다. 바람은 바다를 움직이게 하고 바다는 감정을 드러낸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피부와 이거 기억났었는데. 감정.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더 있지만 나머지는 가서 읽으시라고 여기까지만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작품도 너무 좋았지만 이 문구들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한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작품이 조금 더 깊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제주 애월 바다나 히말라야산 이제 다 추억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힐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보러 갔다 왔지만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진짜 다 같이 보러 가고 싶은 마음도 막 들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도 어리지만 가서 보면 놀랄 것 같아요. 여기 제주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꼭 저희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걸로 해보죠.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문화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영신님 끝인사 해주시죠. 네. 이 아트센터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7월 13일까지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 큐브미술관 반달 갤러리로 피서 오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네. 저도 오늘 들었는데요. N번째 관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셔서 문화생활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피서를 더위를 이 반달 갤러리에서 피해 보시면 어떨까? 산과 바다를 보면서. 네. 너무 좋죠. 심지어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히말라야. 네. 네, 그렇게 문화생활 한번 하시면서 여름 나와보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달 문화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